네, 안녕하십니까. 제17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가자 한혜정입니다. 저는 주제 3번인 사적 제재 현상과 관련해 여러분께 프레젠테이션 선보이겠습니다. 사적 제재는 사법 체계를 통하지 않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많은 대중에게 인기를 끈 그리고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음의 작품들이 모두 사적 제재를 다뤘습니다. 이러한 사적 제재가 작품 속 일만은 아닙니다. 디지털 교도소와 배드파더스 등이 실제 우리 삶에서 사적 제재가 이뤄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지난 몇 달간 불거졌던 교권 침해 사태에서도 여러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사적 제재는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 제재는 금지돼야 합니다. 다만 사적 제재와 관련한 콘텐츠가 대중에게 크나큰 인기를 끌고 실제로 다수 발생하는 사회 양상에 대해서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적 제재 현상을 통해 저희는 바람직한 공동체 구성원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고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저는 왜 여러분께 사적 제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걸까요? 무엇보다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사회의 기틀인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범죄자의 범행 및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를 느껴 직접 범죄자를 단죄하겠다는 사적 제재는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합니다.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나아가 이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회를 상상해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무법지대에서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차원의 잘못된 정보와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쓸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을 수단이 전무합니다. 실제로 대학 교수와 대학생도 이러한 피해를 입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명확한 사적 제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또 큰 호응을 대중에게 얻는 걸까요? 첫째, 사적 제재는 개인들이 가진 사회 불만이 축적돼서 분노로 표출되는 방증입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대중들의 사회적 스트레스가 사적 제재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우리 사회를 나타내듯 다양한 권력자의 부패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약자까지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사람들이 다크히어로에 열광하게끔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법에 대한 불신입니다.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사적 제재라는 말인데요. 사회 구조적으로 개인들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민간의 힘으로 응징한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통계적 수치가 도출됐는데요. 이는 사법부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어 셋째로는 형벌권에 의한 처벌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재판은 물론 사건 처리 과정조차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실제로 재판이 길어지는 과정 속에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심적 부담을 느껴 아예 재판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형 기준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에 발생한 74,956건의 성범죄 중 징역 선고가 된 비율은 26.1%에 불과했습니다. 위의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개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요구됩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고, 수사, 처벌의 단계에서 미비한 점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피해자는 판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건 공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고 민사소송을 거쳐서까지 사건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열람한 후에 성폭행 사건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1000장이 넘는 기록물을 직접 살펴봤고 피해자 바지에 대한 DNA 검사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해서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보다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관련 법조 인력이 확충돼야 합니다. 국내 법조인은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듯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수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실제로 전화했을 경우에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양형 기준이 설정돼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 국민의 법감정이 고려되지 않아 괴리감이 큰 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한 신상 공개의 요건을 구체화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사적 제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결정에 수긍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만 우리는 안전한 사회의 테두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개인을 헐뜯는 마녀 사냥을 멈춰야 합니다. 사적 제재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을 향한 비난보다는 구조적으로 미비한 구석을 찾아내 해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피해자의 사적 복수 열망을 대신 해결해주고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는 사적 제재 현상이 그리고 관련 컨텐츠가 판치는 작금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정의를 개인의 선한 마음, 도덕성을 가지고 모두가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씀 전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악에 대해 또 다른 악으로 맞서지 않고 법의 질서를 개선해 나가는 쪽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